여러분, 일본의 밥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도쿄 시내 대형마트 쌀 진열대 앞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주부가 마지막 남은 쌀 한 포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뉴스에서는 연일 쌀값 폭등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 쌀값이 무려 83% 상승했다고 하네요. 한국 쌀을 사러 한국을 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시이카리보다 맛있는데 가격은 절반에 품질은 더 좋다는 평들이 이어지고 한국 쌀 직구 사이트와 백화점에서도 한국 쌀을 문의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중심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일본 전역에 퍼져서 한국 쌀 사재기 현상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긴자에 위치한 일식당 하나카게의 수석 셰프입니다. 미슐랭 이스타 도쿄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그랬습니다. 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제 인생 42년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카게의 단골 중 단골인 마츠모토 회장님이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시고 오셨어요.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게 최고급 메뉴인 셰프 오마카세로요. 유스케 씨, 밥이 이상하네. 갑자기 홀에서 들려온 마츠모토 회장님의 목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맛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맛을 보니 즉시 알 수 있었어요. 밥알이 단단하지 않고 질척거렸습니다. 황급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온 쌀이. 변명을 하려는 제 말을 자르며 마츠모토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30년 넘게 다녔는데 하나카게 밥맛이 이 지경일 줄이야. 유스케 씨, 당신이 셰프라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일본 최고의 일식당에서 이런 밥을 내놓다니. 부끄러움과 모멸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주방에 홀로 남아 우리가 사용하는 니가타현 고시이카리 쌀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때마다 알이 쉽게 부서지고 찰기가 떨어졌어요. 다음날 쌀 공급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올해 기후 이변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품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손님들의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이제는 단골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매일 밤 쌀을 씻고 물량을 조절하고 불 조절을 달리해보는 실험이 계속됐지만 예전의 밥맛을 되찾을 수 없었어요.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사입니다. 특히 일식당 셰프에게 밥은 모든 요리의 기본이자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셰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방장으로서 책임감에 무거운 마음으로 다른 지역의 쌀을 시도해봤습니다. 홋카이도산, 도치기현산 등 여러 종류의 쌀을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가격만 더 비싸졌을 뿐이었죠. 한 달 사이에 우리 가게의 예약 취소가 30%나 증가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하나카게의 밥맛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자랑하던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없었습니다. 다카하시 셰프, 밥이 문제라면 다른 메뉴로 승부하면 어떨까요? 요즘 트렌드는 파스타를 곁들인 퓨전이. 젊은 부셰프 하야시의 제안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정신은 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카게의 정체성은 밥에 있어요. 우리가 밥맛을 포기하는 순간 이 가게는 더 이상 하나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어떤 밥을 손님들에게 내놓아야 하나였으니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밥 짓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식재료 시장에 나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쌀을 파는 가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평소 사용하던 고시이카리 특허급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일본 식문화 자체가 위험해질 겁니다. 시장에 오래된 쌀 장수 오노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 우리 일본 전체의 식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이자카야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쌀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미 방출을 검토 중이나 전문가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마시는 술은 더없이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주방장으로서의 자존심,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책장에서 오래된 요리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가 20살 때 스승님께 받은 책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완벽한 요리의 시작은 완벽한 밥에서 비롯된다. 눈을 감으니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스케, 내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 최고의 밥맛을 자부했던 제가 지금은 손님들에게 밥이 질다고 욕을 듣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우리 가게의 젊은 요리사들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침통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오늘은 어제보다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신문을 펼쳐보니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쌀 위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 정부 비축미 방출에도 가격 안정 못 이뤄. 기사에는 일본 전역의 쌀 품귀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비축미를 시장에 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하네요. 쌀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어제 저녁 예약 취소가 또 3팀 들어왔습니다. 영업 담당 미야모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해왔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메뉴의 밥 양을 조금 줄여서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대신 계란찜이나 된장국 같은 사이드를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여지책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죠. 점심 서비스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텔레비전을 보니 쌀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형 초밥 체인점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시잔마이 10년 만에 가격 인상. 기본 스시 세트 가격 30% 상승. 요시노야 덮밥 가격 인상 및 밥량 20% 감량 발표.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전체의 외식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오후에는 미나미자와 사장님이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온화한 표정이었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선명해졌어요. 유스케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제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3개월 후에 미슐랭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 하나라도 떨어지면. 사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요리사 하야시가 밥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밥이 다 뭉개지면 어떻게 손님에게 내놓으라는 겁니까? 황급히 다가가 밥솥을 열어보니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밥알은 제대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죽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쌀이었는데 이건 도저히 고급 일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다시 지어야겠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쌀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게 전부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서비스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쌀이 없다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미야모토 씨, 지금 당장 근처 시장에 가서 쌀을 구해오세요. 어떤 종류든 상관없으니 일단 밥을 지을 수 있는 쌀이면 됩니다. 미야모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마트마다 쌀이 품절됐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알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야시, 수입쌀이라도 찾아보세요. 태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아니, 한국산이라도 좋으니 당장 구할 수 있는 쌀을 찾아와야 합니다. 셰프님, 그건. 제 지시에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나카게는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일본산이 아닌 쌀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의 철칙이자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선을 넘으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시는 손님들을 실망시킬 순 없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 새 공급처를 알아볼 테니까요.
하야시가 서둘러 나가고 저는 남은 식재료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급히 조정해 밥을 적게 사용하는 요리 위주로 재구성했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자 하야시가 돌아왔습니다. 운 좋게 외국인 식료품점에서 캘리포니아산 쌀을 구했습니다. 일단 시험 삼아 조금만 지어봅시다. 미국산 쌀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일본 쌀과는 전혀 다른 모양과 질감이었죠. 맛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찰기가 부족하고 향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버텨야겠습니다. 소스를 좀 더 진하게 해서 밥맛의 차이를 최대한 가려봅시다. 저녁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불만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께서 밥이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일본 쌀이 맞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미야모토의 보고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VIP 고객인 다나카 회장님께서 직접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다카하시 씨, 이게 뭡니까? 이게 일본 밥입니까? 다나카 회장님은 밥 공기를 제 앞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30년 단골이신 그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핑계는 됐습니다. 내가 하나카게에 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제대로 된 일본 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 식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나카 회장님은 그대로 돌아서셨고 미야모토에게 계산을 요청하셨습니다. 눈앞에서 40년 단골이 떠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역대 최악의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불만이 쏟아졌고 몇몇 손님들은 계산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마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비스가 끝나고 주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40년 역사의 하나카게가 쌀 때문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바로 달려가 보니 미야모토와 사장님이 언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만 예약 취소가 60건입니다. SNS에는 하나카게의 밥맛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후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미슐랭은커녕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야모토의 말에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유스케 씨, 내일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열대에 한정 판매 한국산 쌀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 지켜보니 한 주부가 봉지를 들고 나오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엔 일본 쌀은 구경도 못하고 있다 해도 너무 비싸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쌀 맛이 어때요? 의외로 괜찮아요. 오히려 요즘 나오는 일본 쌀보다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쌀이 더 맛있다고? 이건 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TV를 켰더니 뉴스에서는 일본 전국 각지의 쌀 부족 상황과 외국산 쌀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일본 관광객들이 귀국길에 한국 쌀을 대량 구매해가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일 당장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미슐랭 심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우리 하나카게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미나미자와 사장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어제의 실패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앉으시오, 유스케 씨. 미나미자와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진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두 쌀 위기에 관한 기사들이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사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유스케 씨,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소.
알다시피 정확히 2주 후에 미슐랭 심사단이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할 예정이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물론 미슐랭 심사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까지 확정된 건 몰랐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건가요? 미슐랭 심사는 항상 불시에. 오래 이 바닥에 있다 보면 그쪽 소식통도 생기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요. 사장님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난 3개월간의 매출 보고서요. 보시다시피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어. 숫자를 보니 아찔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문을 닫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유스케 씨, 당신은 우리 하나카게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20년간 당신의 요리 솜씨 덕분에 우리는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해왔지요. 하지만 사장님의 말에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도 별 하나라도 떨어지면 당신이 주방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것 같소.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제 위치가 단 2주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해합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힘없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미야모토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후지와라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뭐라고? 후지와라가? 후지와라는 우리 주방에서 10년차 베테랑 요리사였습니다. 제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 쌀 품질 문제로 요리사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다른 요리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주방으로 서둘러 들어가니 예상대로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후지와라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다른 요리사들은 각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잠깐 내 방으로 오게. 제 사무실로 불러들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말 가겠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셰프님. 하지만 이대로는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야. 함께 헤쳐나가면. 후지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셰프님, 전 진심으로 셰프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의 위기가 아닙니다. 일본 쌀 자체가 예전의 그 쌀이 아니에요. 이젠 일본 쌀로 밥맛을 낸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마도 후지와라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었겠죠.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대답해주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가? 후지와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은퇴한 도미타 셰프가 새로 차리는 식당으로요. 도미타라면. 그는 한국에서 식당을 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서울에서요. 그쪽은 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우리 주방의 핵심 요리사가 한국으로 간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문제인 쌀 때문에요. 후지와라가 나간 후 주방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동요가 역력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는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카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2주 후에 미슐랭 심사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갑시다. 셰프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하야시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일단 다양한 대체 식재료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셰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젊은 요리사 다카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이렇게 물러터진 쌀로 고집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나라 쌀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특히 한국 쌀이 요즘 평판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주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일본 최고급 일식당에서 한국 쌀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카게는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일본 식재료로 일본 요리를 만듭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다들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여러 지역의 쌀을 다시 테스트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전역이 비슷한 기후 문제로 쌀 품질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쌀에 첨가물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감이 조금 개선될지도 모르겠네요. 몇 시간 실험 끝에 나온 결과물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옛날 그 맛을 도저히 되살릴 수 없었어요. 저녁 서비스를 앞두고 주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때 하야시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야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이게 뭔가? 요즘 일본 SNS에서 화제인 영상입니다. 한국에서 쌀 사오는 일본 관광객들 이야기예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영상 속 일본인 관광객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쌀이 요즘 일본 쌀보다 더 맛있어요. 알이 반듯하고 윤기가 흐르는데 요즘 일본 쌀은 이런 품질을 찾아볼 수 없죠. 그 말에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봤습니다. 영상에서는 여러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 캐리어에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어떤 노부부는 이 쌀로 지은 밥이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일본 쌀밥 맛과 같다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쌀이 더 맛있다고?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일 거야. 요즘은 이런 걸로 조회수 올리는 시대니까.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서비스는 예상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밥맛에 대한 불만이 계속됐고 몇몇 손님들은 아예 밥을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날 네 팀이나 중간에 식사를 끝내고 가버렸습니다. 서비스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미야모토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소식 들으셨어요? 세이카 일식당이 오늘 문을 닫았대요. 세이카라면 긴자의 그 유명한? 네, 미슐랭 1스타였던 곳이요. 쌀 문제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고급 일식당이 문을 닫았다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영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더 맛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미나미자와 사장님이었어요. 유스케 씨, 도미타가 5명의 요리사를 더 데려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소. 모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고급 일식당 출신이라오. 도미타가? 한국에서 뭘 하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고급 일식당을 열고 한국 쌀로 승부를 볼 모양이요. 이건 우리 업계에 던져진 커다란 도전이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듯 점점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한국 쌀.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쌀 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건가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던 중 문득 하야시가 보여준 영상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어떤 청년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었죠.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이깁니다. 날씨와 기후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농업이 한국 쌀의 미래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미슐랭 심사를 2주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 다카하시 씨, 갑자기 휴가를 요청하신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미나미자와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참이었죠.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는데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둘러대야 할까? 결국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한국입니다. 직접 그곳의 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슐랭 심사를 앞두고 수석 셰프가 경쟁국가의 쌀을 구하러 간다니 들어보셨나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네가 정말 그게 해결책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꼭 이틀 안에 돌아오시오. 그 이상은 허락할 수 없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서둘러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서울의 호텔도 잡았어요. 짐을 싸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쌀을 포기하고 한국 쌀을 찾아 나서다니. 아니야, 이건 그냥 조사일 뿐이야.
한국 쌀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전에도 한국에 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시간이 늦어 그날은 그냥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한악하게의 위기 상황이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급 호텔답게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뷔페로 차려져 있었어요. 일식 코너에 가보니 밥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쌀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기에 한 공기를 담아왔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쌀이라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단단하고 반듯했으며 찰기가 적당했어요. 고시이카리와는 분명 다른 품종이었지만 밥맛은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일본에서 먹었던 어떤 쌀밥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품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인 주방장이 나왔어요. 아, 이건 국산 쌀입니다만 정확한 품종명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우리 호텔 1층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박람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 박람회요? 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마침 오늘부터 사흘간 열린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정확히 그 기간에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니. 서둘러 조식을 마치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이 박람회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농업 기술 관련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쌀 관련 부스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스마트팜 쌀 프로젝트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부스로 다가가자 젊은 한국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있으신가요? 다행히 그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네, 한국 쌀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제가 일본에서 온 요리사인데. 제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정말요? 요즘 일본에서 쌀 사정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신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일반적인 호기심으로 둘러대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솔직함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이 쌀 품질 문제로 큰 위기에 처했거든요. 제 솔직한 고백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이 부스를 운영하는 그린데이터 랩의 대표죠. 우리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어요. 정우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도 악수를 건넸어요. 다카하시 유스케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일식당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카게라고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제 말에 정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나카게요? 도쿄 최고의 일식당 중 하나 아닌가요? 와, 영광입니다. 어쩐 일로 저희 부스에? 정우진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쌀 위기를 겪지 않는 건가요? 일본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그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잠시 시간 있으세요? 부스 안쪽으로 저를 안내한 그는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넓은 농장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 스마트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날씨와 기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AI가 모든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재배 조건을 만들어주죠. 영상은 실내 스마트팜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빼곡히 심어진 벼가 로봇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건? 실내에서 쌀을 재배하는 건가요? 네, 일부는 완전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재배합니다. 특히 고급 품종일수록요. 온도, 습도, 빛, 물, 영양분까지 모두 AI가 컨트롤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상 대대로 자연에 의존해 벼를 길러왔는데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로 자연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쌀은 어떤 맛인가요? 일본 쌀과 비교하면. 제 질문에 정우진이 웃으며 작은 밥 공기를 내밀었습니다. 부스 한쪽에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직접 맛보세요. 이건 저희 국산 청정미 20호입니다.
일본식 조리법에 맞게 지어봤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그 맛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섰어요. 제가 어릴 적 처음 일본 쌀의 맛에 감동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떠세요? 정우진의 물음에 단번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최고급 식당의 셰프로서 자존심, 20년 경력의 요리사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지금 맛본 밥의 완벽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놀랍군요. 이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맛입니다. 제 솔직한 감상에 정우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가 개발한 이 품종은 일본 요리에 특화된 겁니다. 일본 쌀의 특성을 연구해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 기술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미 일본으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고급 레스토랑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혹시 농장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농장이요? 물론 가능합니다. 마침 내일 제가 농장에 갈 일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밥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만약 이 쌀을 하나카게에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에서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정우진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쌀과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카하시 씨는 언제부터 요리사가 되셨나요? 22살 때부터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당신은 농부인가요? 아니면 사업가인가요?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요즘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걸 듣고 AI와 농업을 결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작은 실험실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전통적인 농법으로는 안정적인 수확이 점점 어려워졌고 저희 같은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커졌죠. 1시간쯤 달렸을까 커다란 건물 단지가 보였습니다. 외관은 보통 공장처럼 생겼지만 주변에는 넓은 논도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그린데이터랩의 메인 농장이에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논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 드론은 뭔가요? 농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비료나 농약을 살포해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죠. 정우진의 안내를 따라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미터 높이의 대형 선반에 벼가 심어져 있었고 로봇팔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직 농장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죠.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되니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맛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까지 가능하겠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연간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연구실로 이동해서 다양한 쌀 품종을 보여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쌀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 일본 고시이카리와 저희 국산 청정미 20호를 비교해보세요. 두 종류의 쌀을 나란히 놓고 보니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현미경으로 보여주자 미세한 차이가 보였어요. 저희 품종은 아밀로스 함량을 조금 낮추고 단백질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찰기와 단맛이 조금 더 강하죠.
일본식 요리에 딱 맞게 설계된 품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실에서 나와 시식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은 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여기 3가지 밥이 있습니다. 일본 고시카리, 저의 청정미 20호, 그리고 참고용으로 미국산 쌀입니다. 모두 같은 일본식 밥솥으로 지었어요. 3종류를 차례로 맛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청정미 20호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고시카리도 분명 좋은 품종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품질은 이 한국 쌀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어떠세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 쌀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걸 일본에 가져가면.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학하게에 이 쌀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될까요? 정우진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맛이고 품질이죠. 저희 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보겠습니다. 정우진 대표의 스마트팜을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커다란 관제실이 있었어요. 정우진이 저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농장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제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화면마다 다른 데이터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작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화면들은 모두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토양 습도, 기온, 이산화탄소 농도, 질소 함량 등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전통 농가에서는 대대로 농부의 경험과 감으로 농사를 지어왔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 스크린을 보세요. 지금 우리 AI가 각 구역별로 최적의 관계 일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각 작물에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죠.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농업이란 게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도 좋은 작물이 나올까요? 정우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할아버지는 흙의 냄새를 맡아야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첨단 기술과 전통 농법의 장점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지긋한 농부들이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토양 샘플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님들입니다. 우리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이분들의 경험과 감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기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고 믿거든요. 정우진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 논으로 가볼까요? 수확 시기가 다가온 논이 있어서 품질 검사를 하러 가야 합니다. 전기차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언뜻 보기에는 일반 논과 다를 바 없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곳곳에 작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은 반자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실내 수직 농장에서는 할 수 없는 자연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첨단 센서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논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정우진이 벼를 손으로 만져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품종이 바로 청정미 20호입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품종이에요. 특히 일본 요리에 맞도록 찰기와 단맛을 최적화했습니다. 저도 벼를 만져보았습니다. 나탈이 단단하고 탐스러웠어요. 벼 한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의 고시카리와 분명 차이가 있었지만 그 품질은 눈으로 봐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정우진 씨, 솔직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왜 하필 일본 요리에 맞는 쌀을 개발하셨나요? 한국에도 좋은 품종이 많을 텐데.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연구해보니 일본 쌀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급 일식당에서는 오직 일본산 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일본도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공략하려 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지금 일본은 정확히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내다봐야 하니까요. 다카하시 셰프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확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장비가 보였습니다. 일반 콤바인처럼 생겼지만 더 정교해 보였어요. 저것은 AI 자율주행 수확기입니다. GPS와 컴퓨터 비전으로 최적의 수확 시점에 있는 벼만 정확하게 수확하죠. 덜 익은 것은 남겨두고요. 수확기가 가까이 오자 정우진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수확한 벼의 수분 함량은 22.3%, 단백질 함량은 7.1%로 최적 상태네요. 이제 시험 삼아 조금만 수확해서 맛을 봐볼까요? 수확기가 논의 일부분을 수확했고 작업자가 신선한 벼를 가져왔습니다. 정우진은 그것을 들고 현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바로 도정해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 소형 도정기와 밥솥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직접 벼를 도정하고 씻은 후 밥솥에 넣었어요. 약 30분 후 갓 지은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방금 수확한 청정미 20호입니다. 뽀얗게 김이 오르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충격이 전해졌어요. 방금 수확한 쌀의 신선함과 풍부한 감칠맛 그리고 적당한 찰기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근 일본에서 먹었던 어떤 쌀보다도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번 이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니 셰프로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죠. 만족하시나요? 일본식 조리법에도 완벽하게 맞을 겁니다. 정우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만족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이 쌀은 제가 한악하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우진 씨, 이 쌀을 일본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셰프님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으니까요. 이어서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희의 생산 계획표입니다. 연중 꾸준히 동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어요.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요.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일본의 고시히카리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급등하지 않아요. 이 말이 제게는 천금과도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품질과 공급 그리고 가격까지. 한악하게의 위기를 해결할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제가 샘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방에서 직접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게다가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일식당용 프리미엄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건 일본 전통 밥솥에서 가장 맛있게 지어지도록 수분 함량을 최적화한 제품이에요. 정우진은 현장 창고에서 작은 포장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정규 제품으로 포장된 청정미 20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장에 출시하지 않은 신제품 프리미엄 일식 스페셜이에요. 둘 다 가져가서 테스트해보세요. 감사히 2포장을 받았습니다. 다시 관제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희는 단순히 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농업의 디지털 혁명이에요. 이 기술로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농법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1년 후의 수확량과 품질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관제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진의 비전은 단순한 사업 이상이었어요. 그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음식은 문화의 근간이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 식문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그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보람있는 일이겠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일본 전통 음식 문화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우진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쌀로 일본 요리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쌀의 국적이 아니라 품질과 맛이겠죠. 정우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통은 보존해야 하지만 동시에 진화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는데 방법만 고집한다면 결국 그 전통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팜 투어를 마치고 정우진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게는 큰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 쌀로 한악하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함께 협력할 수 있어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 쌀이 일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정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겠죠. 언제든 추가 샘플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일본 최고의 셰프로서 품질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함없었지만 이제 일본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식재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샘플로 받은 쌀 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쌀알들이 제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악하게에 이 쌀을 도입할 것인가?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인가? 하지만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맛이었고 그 앞에서는 국적이나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좋아,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진 씨, 결정했습니다. 청정미 20호로 한악하게의 새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서 준비할 테니 최대한 빨리 첫 물량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이라도 첫 배송이 가능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도쿄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슐랭 심사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샘플 쌀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니야. 한악하게의 미래야.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미나미자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귀중한 보물 정우진 대표의 청정미 20호가 들어있었죠. 사장님,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쌀 샘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요? 한국 쌀이요? 네, 국산 청정미 20호입니다. 제가 직접 맛을 확인했어요. 이 쌀로 한악하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미세한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유스케 씨, 우리는 40년 전통의 일식당이요.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일본산 쌀만 고집해왔는데. 사장님,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국 쌀이 아니에요. 일본 요리에 특화된 품종이고 무엇보다 맛이 뛰어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주방에서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사장님과 주방 직원들 모두에게 한 공기씩 나눠드렸어요. 모두가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놀라움의 표정이 하나둘씩 퍼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쌀이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솔직히 최근 우리가 쓴 어떤 쌀보다 맛있소. 알이 반듯하고 찰기가 적당하군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과 독점 납품 계약을 맺었고 첫 물량이 다음날 특급 배송으로 도착했어요. 처음엔 주방 스태프들도 한국 쌀로 일본 요리를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셰프님,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네요. 뭔가 달라진 거 있나요? 30년 단골 노부부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한국에서 들여온 쌀을 사용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일본 쌀 품질이 저하되어 대안을 찾던 중이었거든요. 노신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맛만 좋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50년 전 먹던 일본 쌀 맛이 나는데 출신이 어디든 중요한 건 맛이지요. 이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악하게의 핵심 가치는 최고의 맛을 제공하는 것, 그 본질에 충실하다면 쌀의 원산지는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메뉴 설명에 특별 선정된 청정미 20호 사용이라고 당당히 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맛을 보고 나면 대부분 그 품질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식평론가 다카다 씨의 한악하게의 혁신, 한국 쌀로 일본 전통의 맛을 되살리다라는 블로그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셰프님,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미슐랭 심사 날로 추정되는 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정미 20호로 지은 밥은 그 어느 때보다 윤기가 흐르고 맛있었어요.
결과 발표일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악하게 투스타 유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게다가 특별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한악하게의 밥은 최고 수준으로 특별히 선정된 식재료의 품질이 돋보인다. 사장님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유스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혁신을 받아들인 당신 덕분에 한악하게는 새 역사를 쓰게 되었소. 정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미슐랭 이스타 유지. 이건 우리 둘의 승리입니다. 미슐랭 이스타 유지라는 쾌거 이후 저는 약속대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감사 인사와 더불어 더 깊은 배움을 얻기 위해서였죠. 정우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일본 매체에서도 큰 화제더군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만난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진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다카하시 셰프님, 기술이 전통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거니까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이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정우진의 시각은 달랐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셨지만 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아요.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것. 다음 날 정우진은 저를 한국의 전통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농법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옛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데이터화해서 기술에 접목하죠. 저기 일하시는 할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농사 데이터 고문이세요. 정우진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기술만 앞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의 융합이었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새로운 요리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진 씨,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밥을 만들지 않겠어요. 철학을 만들겠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한국 방문이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주방 전체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악하게의 메뉴판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밥 옆에 K-M이라고 표기할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께 우리가 왜 이 쌀을 선택했는지 당당히 설명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한악하게의 새로운 철학으로 한국 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니까요. 메뉴 설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악하게의 밥은 국경을 넘어 최고의 맛을 찾아낸 결과입니다. 한국의 청정미 20호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식문화의 상징입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식문화의 대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을 식재료의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수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선구자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쌀을 판매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판매했어요. 식문화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2주 후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악하게의 한국 손님들이 급증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쌀로 만든 정통 일본 요리를 맛보고 싶다며 예약을 했죠. 한 한국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셰프가 우리 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나라의 식문화가 서로를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셰프님, 믿기지 않습니다. 도쿄 굴지의 일식당 15곳이 저희 청정미를 주문했어요. 정우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악하게의 성공 사례가 도쿄 전역에 퍼진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그게 다 정우진 씨의 뛰어난 제품 덕분이죠.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추가 스마트팜 2곳을 건설 중이에요. 일본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쿄 식당가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전통과 국적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맛과 품질이 최우선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악하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최대 경제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카하시 셰프님, 일본 식문화의 수호자에서 한국 쌀의 전도사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쌀은 국적이 아닙니다. 기술과 정성이죠. 맛있는 밥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인터뷰가 대서특필되면서 한일 식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놀랍게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하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자문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큰 파도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산 쌀, 일본 고급 레스토랑의 역수출 시작, AI 농법, 일본 농업계 관심 폭발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어요. 정우진은 일본 농업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았고 저는 한국요리학교에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새로운 식문화 교류의 다리를 놓았어요. 하루는 깜짝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스케 씨, 도쿄요리학교에서 식재료 다양성과 기술 강의를 맡아주시겠어요? 젊은 셰프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수업 첫날 교실은 인산인해였습니다. 놀랍게도 학생 중에는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 중국, 심지어 유럽에서 온 요리사 지망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탄생합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하나카게는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고 정우진의 그린데이터 랩은 일본의 지사를 열었어요. 우리의 협력은 두 나라 식문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정우진이 일본을 방문했고 저는 그를 모시고 특별 코스를 준비했어요. 유스케 씨,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죠. 그때 당신이 보여준 스마트팜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쌀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식사 후 우리는 함께 다시 한국론을 찾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유스케 셰프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 맛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만난 한 청년의 혁신 때문이죠.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청정미 20호로 밥을 짓고 있겠죠. 한 숟가락의 쌀밥이 일본 식문화의 미래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